넘어져 쓰러진 할아버지를 일으키고 수중에 5만 원을 건넨 가난한 여고생. 다음 날 학교 앞에 고급 승용차가 나타나 소녀를 찾는데 한 달 용돈 5만 원, 오늘도 편의점 앞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갈까 하다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구급차를 불러달라 주위 사람들에게 요청했지만 사람들은 제 요구를 묵살했어요. 안 되겠어서 저는 바로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는데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이니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윤이고 올해 17살입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뜹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빠의 신음소리 때문에 깊게 잠들기가 어려워요. 허리 디스크로 몇 달째 일을 못 나가고 계시거든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벌써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도시락을 싸고 계셨어요. 하윤아, 일어났구나. 엄마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손목 괜찮아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까 엄마는 괜찮다는 듯 웃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급식실에서 매일 무거운 냄비를 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엄마의 손목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오늘 용돈. 엄마가 구겨진 5만 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친구들이랑 떡볶이라도 먹어라.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돈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거든요. 아빠가 일을 못 나간 지 벌써 석 달. 엄마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인데. 고마워요, 엄마.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떡볶이를 사 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아껴 써야 할지만 계산하고 있었죠. 거울 앞에서 교복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작년에 산 교복이라 조금 작아졌지만 참아야 해요. 새 교복을 살 여유는 없으니까요. 아빠 방 앞을 지나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계셨어요. 누우면 더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연립주택 2층 우리 집. 작고 낡았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집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학교 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진열대에 놓인 삼각김밥들이 눈에 들어왔죠.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5만 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에요. 교실에 들어가니 친구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윤아,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지수가 말했어요. 응, 그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으러 가면 또 돈이 들겠죠. 1교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집 생각이 났거든요. 아빠의 약값, 엄마의 병원비, 밀린 공과금들. 17살인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지만 걱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친구들은 매점으로 향했지만 저는 교실에 남았습니다. 배 안 고파? 친구가 물어봤을 때 응, 아직 괜찮아라고 대답했죠.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 우리 가족이 다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하굣길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리만치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었거든요. 하교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분식집으로 향했지만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방 속 5만 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인사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정장을 입은 한 노인분이 비틀거리며 걷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 취한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그 순간이었고 그날따라 저는 이상하리만치 배가 고팠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었거든요. 하교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분식집으로 향했지만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방 속 5만 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인사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정장을 입은 한 노인분이 비틀거리며 걷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 취한 사람과는 달랐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분이 갑자기 휘청하시더니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분 괜찮나? 술 드신 것 같은데? 이런 낮부터 술을 마셔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아저씨 한 분이 잠깐 멈춰 섰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셨죠.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제 배가 꼬르륵 울렸어요. 그 순간 가방 속 5만 원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만 사 먹어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노인분께 달려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인분의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숨이 많이 가빠 보였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노인분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응급처치 방법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하윤아, 쓰러진 사람 보면 우선 의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19부터 불러야 해. 저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노인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주변에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 119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모두들 서로 눈치만 보며 뒤로 물러섰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봤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노인분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거든요.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시고 식은땀도 흐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결정했어요. 택시를 잡자. 가방을 열어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그 돈을 꽉 쥐고 길가로 나가 손을 들었죠. 택시, 택시요. 다행히 금방 택시 한 대가 섰어요. 기사님께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저기 쓰러지신 할아버지 계세요. 병원에 모셔다 주실 수 있을까요? 택시기사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학생, 이런 일은 119를 불러야지. 이미 불렀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급해 보여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죠. 기사님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단 태워드리긴 할 텐데 병원비는 이거 드릴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기사님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어요. 학생, 이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이분을 병원에 모셔다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노인분을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택시에 태웠습니다. 제 작은 힘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기사님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창문 너머로 노인분이 제게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손을 흔들며 말했죠. 어르신, 괜찮아지세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제 배가 다시 꼬르륵 울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빈 가방을 메고 걸었어요. 5만 원은 없어졌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뿌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하윤아, 용돈으로 뭐 샀니? 응, 좋은 일에 썼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그 다음날 방과 후 저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노인분이 무사히 병원에 도착하셨을까? 괜찮아지셨을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용기를 내서 어제 그 택시를 탔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장 입으신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오셨는데 안부를 묻고 싶어서요. 간호사님이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아, 그분이시군요. 지금 입원해 계신데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면회 오실 건가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히 폐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네, 잠깐만 들러볼게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 데스크에서 물어봤더니 3층 일반 병실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노인분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좋아 보이셨죠?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노인분이 고개를 돌리시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셨어요. 어머, 당신이 그때. 네, 어제 길에서 도와드렸던 학생이에요. 괜찮아지셨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노인분이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운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가.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제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죠.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을 텐데요. 노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서 쓰러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괜찮아지셨네요. 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분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꼭 보답하고 싶은데.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답이라니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저 그런 거 불편해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괜찮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학생, 당신이 써준 택시비도 그렇고. 노인분이 말씀을 이어가려 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그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노인분이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따뜻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연락처라도 남겨주면 안 될까요?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게 저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에요. 사실 그 순간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해드린 일인데 보답을 받는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노인분이 한동안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가슴에 와닿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더 오래 기억될 것 같군요. 노인분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빨리 나으세요. 일어서려는데 노인분이 다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어르신이 건강하시면 저도 기뻐요. 병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는데 노인분이 여전히 제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어 인사를 드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름이나 연락처를 안 남겼을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노인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궁금했다는 그 말.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어제 도와드렸던 할아버지 완전히 괜찮아지셨대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하윤이가 좋은 일 했구나.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노인분의 그 따뜻한 눈빛만큼은 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학교 앞이 왠지 시끄러웠거든요. 학생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야, 저게 뭐야? 완전 비싸 보이는데?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거든요. 그것도 평범한 차가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는 차였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명 정도 됐는데 모두 어른들이었어요. 한 분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셨고 나머지 2분은 젊은 남자분들이었죠. 학생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데? 우리 학교에 무슨 일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차창 너머로 뭔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그 차를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제가 오늘을 바꿨다는 걸. 차 안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어제 병원에서 만났던 그 노인분이었거든요. 저를 조용히 응시하고 계셨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겠죠? 어제 분명히 이름도 연락처도 안 남겼는데. 노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정말 저를 찾아오신 거구나. 어떻게 하지? 도망갈까? 아니면 모른 척 할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나 봐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분 한 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학생. 그분이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김하윤 학생이신가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실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교장실이요? 저는 더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하윤아, 뭔 일이야? 너 무슨 일 했어?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했죠. 그분을 따라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을까? 학교까지 찾아오실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
교장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들어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어제 그 노인분이 앉아 계셨어요. 정말 품이 있어 보이셨죠? 정장도 말끔하게 차려입으시고요. 하윤이구나. 여기 앉아라. 교장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노인분이 입을 여셨어요. 교장 선생님, 이 학생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네, 어제 제가 길에서 쓰러졌는데 이 학생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자신의 용돈까지 써가면서 말이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분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학생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버려서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근처 상점 사장님이 이 학교 학생인 것 같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아, 그렇게 찾으신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그런 좋은 일을 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노인분이 명함을 꺼내셨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경암건설 명예회장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경암건설? 그 큰 회사 경암건설 말씀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서 본 적 있는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어르신이 그런 큰 회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도훈 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냥 학생의 도움을 받은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우리 학교까지 오시다니. 당연한 일이죠. 은혜를 갚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저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운 것뿐인데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학생의 마음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을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지금 1교시 시간인데 저만 교장실에 있다니. 이도훈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명함을 꺼내셨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금박으로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명함이에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학생,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학생 같은 사람은 처음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꼭입니다. 회장님이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명함이 제 손에 들어왔을 때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뭔가 큰 의미가 담긴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 명함 한 장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어요. 학생은 참 특별한 아이로구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거라. 네,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학생도 수업 들어가야 하고요. 네, 안녕히 가세요. 교장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갈 때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경암건설 명예회장 이도훈.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니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야, 뭔 일이었어? 그 검은 차 진짜 대박이던데? 그냥 길에서 도움드린 분이 인사하러 오셨어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죠. 헐, 대박. 그분 누구야? 완전 부자같이 생겼던데? 지수가 궁금해했어요. 그냥 어르신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명함 생각이 났거든요. 가방 속에 넣어둔 명함이 왠지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상황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하윤아,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뭔 일 있었다며? 네. 누가 그러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전화 주셨어. 좋은 일 했다고 하시던데? 아, 교장 선생님이 전화하셨구나. 그냥 길에서 어르신 도와드린 거예요. 우리 딸 착하긴 하지.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방으로 들어왔어요.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명함이었습니다. 종이 질감도 다르고 글씨체도 우아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방에서 아빠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걱정이 되어서 방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빠가 허리를 감싸고 계셨어요. 통증이 심해 보였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약이 떨어졌어. 아빠가 힘없이 대답하셨죠. 내일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겠네요. 엄마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하는 소리가 났어요. 급하게 가보니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을 다치셨어요. 엄마,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손목에서 피가 흘렸어요. 그것도 꽤 많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말씀하셨지만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다급하게 말했죠. 아니야, 괜찮아. 밴드만 붙이면 돼. 엄마가 손을 흔드셨지만 피가 계속 흘렀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겨우 지혈을 했지만 상처가 깊어 보였어요. 꿰매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정말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엄마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제야 현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은 지금 병원 갈 여유도 없다는 걸.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빠의 신음소리는 계속 들렸고 엄마는 손목을 감싸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명함이 있었거든요. 명함을 꺼내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연락해도 되는 걸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명함을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명함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뒤집혔는데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적으신 것 같았어요. 손글씨였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연락해도 될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걸까? 옆방에서 또 아빠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도 손목이 아프신지 뒤척이는 소리가 났고요. 명함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회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는데 전기요금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엄마가 우편물을 받아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또 독촉장이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집주인 아저씨가 찾아오셨어요. 밀린 월세 때문이었죠.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엄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이미 2달이나 밀렸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집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음 주까지는 꼭 준비해 드릴게요. 엄마가 간신히 말씀하셨죠. 집주인 아저씨가 가신 후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가 일을 못해서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하윤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픈 건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빠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자책감에 빠져 계신 것 같았죠. 엄마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먹을 게 별로 없네. 정말 그랬어요.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물 정도만 있었습니다. 반찬통들도 거의 비어 있었고요. 엄마, 제가 편의점에서 뭐 사올까요? 제가 제안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집에 라면이 있어. 하지만 라면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저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엄마가 급식실에서 돌아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급여가 또 밀렸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급식실 사정이 어려워서 직원들 급여를 제때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한 달치가 밀린 상황이었는데 또 밀렸다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억지로 웃으셨어요.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걸. 그날 밤 아빠가 약이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서 약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 가서 처방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아빠는 정밀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은 더 클 거였어요. 엄마 손목도 아직 아무셨어요. 그날 밤에 바라보니 상처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목 진짜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을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 보였거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집중이 안 됐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아픔을 참고 계시고 엄마는 다친 손목으로도 일을 나가셔야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했죠. 그때 서랍을 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 명함이 거기 있었거든요.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도훈 명예회장. 그날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옆방에서 또 아빠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일일지도 몰라.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전화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가슴이 빨리 뛰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전화가 받아졌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도훈 회장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하윤 학생인가요? 어떻게 제 목소리를 알아보셨을까요? 신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죄송한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윤 학생,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빠의 허리 디스크, 엄마의 다친 손목, 밀린 월세와 전기요금 독촉장까지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지금 갑니다.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조언만 구하려고. 저는 당황해서 말했지만 이미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말 오실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집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40분 정도 지났을까요? 골목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우리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윤아, 저게 뭐야? 엄마가 창문 쪽으로 오셨어요. 제가 전화드린 분이.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시는 분들을 보니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셨고 그 중에서도 이도훈 회장님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엄마가 놀라셨어요.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저는 급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윤 학생.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회장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엄마와 아빠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허리 때문에 어려워 보이셨어요. 아니에요. 편하게 계세요. 회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며 아빠께 다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직접 인사를 하시니까 엄마 아빠가 더 당황하셨어요. 저희가 누구신지 엄마가 망설이며 말씀하셨죠. 하윤이가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회장님이 정중하게 설명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 저희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정장을 입은 분들이 더 들어오셨어요. 변호사님과 비서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제 동료들이고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함께 왔습니다.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이런 누추한 곳에. 아닙니다. 따뜻한 가정이네요.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우리 집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아빠의 병 상태, 엄마의 직장 문제, 밀린 공과금까지. 월세가 얼마나 밀렸나요? 변호사님이 메모를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2달치 80만 원입니다.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전기요금은요? 15만 원 정도. 아빠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이 빠르게 메모하시더니 회장님께 뭔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로 처리하죠.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엄마가 손을 흔드셨지만 회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사는 겁니다. 비서님이 전화를 걸어서 뭔가 지시하셨어요. 월세 문제와 전기요금을 바로 해결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병원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빠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손목 상처도 살펴보셨어요. 이것도 제대로 치료받으셔야겠네요. 지금 당장 병원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사양하셨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패를, 고개를 숙이려고 하셨죠. 그 순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으셨어요. 제가 오히려 고개를 들어야죠. 하윤이 덕분에 제가 살아있잖아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훌륭한 딸을 키우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건 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이 우리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치료비, 어머님 병원비, 생활비까지 모든 걱정을 덜어드릴게요. 너무, 너무 큰 도움을. 아빠가 말씀하시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말리셨어요. 도움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의무예요. 변호사님이 다가와서 뭔가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모든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우리 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였거든요. 하윤 학생,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날 우리 집에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편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변했어요. 저는 지금 간호학과 2학년이 되어 병원에서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도훈 회장님께서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1년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당당해졌고 뭔가 목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윤아, 오늘도 화이팅! 같이 실습받는 친구가 격려해줬어요. 고마워, 수진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습 첫 시간에는 병동을 둘러보는 시간이었어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걸. 간호사가 되려면 무엇보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실습지도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실습 잘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자랑스럽다.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는 이제 손목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세요. 급식실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고 손목에 무리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어떠세요? 아빠, 요즘 완전 새 사람이 됐어.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자랑하더라. 아빠는 이도훈 회장님 회사의 보안팀에서 일하고 계세요. 허리 치료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오후 실습 시간이 되었어요. 병동을 돌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머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그쪽으로 가보니 70세 정도 되시는 할아버지가 벽에 기댄 채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어지러워. 갑자기 할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쓰러지셨던 이도훈 회장님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을 부르는 것보다 먼저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어요. 1년 동안 배운 지식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슴이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어지럽고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하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괜찮으세요? 제가 곧 간호사가 될 거예요. 진짜로요. 저는 할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고맙구나, 애기야. 간호사님과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고 혈당만 조절하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 응급 상황에서 정말 잘 대처했어요. 간호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뿌듯했어요. 실습이 끝나고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거든요. 1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인사동 골목에서 쓰러지신 할아버지를 도왔던 그 순간, 가방 속 5만 원을 꺼내어 택시를 잡았던 그 순간, 그날의 5만 원은 제 삶에서 가장 잘 쓴 돈이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 때문에 바뀐 거겠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도훈 회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윤이, 실습 첫날 어땠나요? 언제 시간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회장님은 정말 가족처럼 우리를 챙겨주세요. 명절 때도 안부 인사드리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났어요. 1년 전에 배가 고파서 바라봤던 그 삼각김밥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배고픔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배고픔이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 아빠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윤아, 어서 와. 오늘 실습 어땠어? 아빠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 너무 뿌듯했어요. 역시 우리 딸.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눴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고 엄마는 복지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를 해주셨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1년 전 그 일이 계속 떠올랐다. 그때 내가 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새삼 느꼈다. 간호사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일기를 다 쓰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5만 원은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썼을 때 진짜 희망이 찾아온 거였죠.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서 온다는 걸.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도요. 내일도 병원에 가서 열심히 실습받을 거예요. 언젠가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